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과학기술원의 최근 3개년 고교 유형을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원래는 2020학년도, 즉 올해 기준 신입생들의 신입생 고교 유형만 분석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입시처를 앞두고 있기도 하고 큰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1년치 자료보다 3년치 자료를 보는 것이 나을 듯 해서 자료를 정리를 하다가 급격하게 3년치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 오늘은 이야기할 게 조금 많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과학기술원 최근 3개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신입생 고교 유형 분석 자료에 대해서 제가 인원 기준으로도 하나를 해놨고 비율 기준으로도 하나를 해놨어요. 보통은 인원 기준으로 살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과학기술원의 경우 매년 모집하는 학생의 편차가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비율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을 제가 먼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단순한 인원 집계부터 살펴보면 카이스트는 일반고 출신 신입생의 경우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과 2019년 사이에는 꽤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19년과 20년 사이에는 비교적 적은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반면에 과학고 출신 입학생의 경우 18년과 19년 사이에는 꽤 큰 폭으로 감소를 했으나 19년부터 20년 사이에는 매우 큰 폭으로 증가를 했어요. 자율고 학생 역시 일반고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카이스트에 입학한 일반고 출신 선배들과 과학고 출신 선배들이 학점을 깽판을 쳐놓은 건 아닐까, 그래서 카이스트 측에서 일반고와 과학고 학생들의 비중을 의도적으로 조금 줄인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2018년과 2019년 사이 카이스트 전체 모집 인원 규모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에 발생했을 현상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고와 과학고 출신 선배들이 깽판을 부렸다기보다는 애초에 모집 인원 규모 자체가 큰 폭으로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일반고와 과학고 출신 학생들의 모집 인원이 줄었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반면에 영재학교 출신 신입생들의 경우 160명, 159명, 160명 같이 일정한 규모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2018년과 2019년 사이 모집 인원 자체가 매우 큰 폭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에 비해서 영재학교 학생들은 매우 적은 폭으로만 감소한 것으로 봤을 때 카이스트 측에서 영재학교 출신 지원자들을 최우선 순위 모집 재원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율 기준 자료인데, 비율 기준으로 보면은 인원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와 다른 인사이트를 도출해낼 수가 있어요. 일반고 학생의 경우 인원 기준이나 비율 기준이나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 과학고 학생의 경우에는 비율 기준으로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율고 역시 일반고와 마찬가지로 인원 및 비율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데, 영재학교의 경우 인원 기준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명이 감소하고 한 명이 증가하는 등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비율 기준으로는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오는 사이에 약 2%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 모집 인원 규모가 줄어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영재학교 학생들의 선발 비율은 적정성 유지를 넘어서 오히려 더 늘렸다는 의미이니까 영재학교 출신 학생 중에 카이스트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이 점을 잘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과 같은 일반고 및 자율고 학생 우대 전형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비율 기준으로만 살펴보면 과학고, 영재학교, 일반고, 자율고 순서임을 알 수가 있는데, 특히 이 중에서도 일반고와 자율고의 선발 인원을 줄여서 영재학교와 과학고 학생의 선발 인원 비중에 들이붙는 경향이 카이스트에서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점을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입니다. 인원 집계 자료만 대충 봤을 때도 일반고 비중이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갈 때 약 40명가량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반면 과학고와 영재학교 출신 입학자들의 비율은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디지스트 측에서 일반고 학생들 너무 좋아, 과학고 학생들 너무 싫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디지스트 측의 대입 전형 변화가 야기한 현상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2019학년도에서 2020학년도로 넘어가며 각 전형별 모집 인원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학교장 추천 전형이나 각종 일반 전형이나 다 평범하게 모집을 하고 있는데, 전형 구성 요소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2019학년도 당시 디지스트는 서류 합격자의 점수에 따라 미래 면접과 브레인 면접으로 구분을 해서 운영을 했었어요. 미래 면접의 경우에는 그룹 토익 플러스 개별 면접, 그리고 브레인 면접의 경우에는 그룹 토익 플러스 개별 면접, 여기에다 학업 역량 평가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래 면접이 학업 역량이 증빙된 좀 더 우수한 학생들이 보는 면접이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쉬운데, 2020학년도에 들어서 미래 면접과 브레인 면접이 단일 면접으로 통일되었으며 그룹 토익 역시 발표 면접으로 단일화가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19년도까지는 분명히 1단계 서류 100%, 2단계 면접 100%로 진행을 했었는데, 전형 설계 역시 2020학년도 기준으로 1단계 서류 100%, 그리고 2단계는 1단계 50% 플러스 면접 5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디지스트 측에서 면접의 비중을 아예 의도적으로 약화시켜버렸다고 이해를 하시면 쉬운데, 아무래도 서류보다는 면접에서 차별성을 드러내야 했던 과학고와 영재학교 학생들이 이런 전형 설계 변화에 타격을 직접적으로 입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디지스트 측이 주로 요구하는 융복합 인재상에 적합한 역량, 수학, 과학에만 올인하는 게 아니라 국어, 영어, 사회 등의 역량을 갖고 있는 일반고와 자율고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그 덕을 봤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19년에서 20년으로 넘어갈 때 과학고와 영재학교 학생들의 비중이 굉장히 줄어들고 일반고와 자율고 학생의 비중이 굉장히 늘어난 게 아닐까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율 규모로 제가 디지스트를 또 정리를 해놨는데, 2019년과 20년 사이에 일반고는 약 10%, 자율고는 7% 정도 증가한 반면에 과학고는 약 13%, 영재학교는 4%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디지스트
측에서 의도적으로 일반고와 자율고학생을 중심적으로 선발하겠다고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는 수치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2019학년도에서 2020학년도로 넘어오며 발생한 전형 요소의 변화에 대해서 디지스트 측에서는 브레인 면접이나 미래 면접에 대해서 애들의 부담이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우리가 그냥 단일화를 했다 발표를 했었는데 석 소장의 생각은 조금 달라요. 단순하게 전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기보다 오히려 디지스트는 카이스트 및 기존 과학기술원과는 다른 전략으로 전진하겠다라고 선포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과학기술원이라고 하면은 수학과학을 잘하는 과학고와 영재학교 학생들을 선호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디지스트는 과학기술원임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원이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인재풀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비중을 의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학과 과학만 잘하는 인재보다는 수학과 과학을 조금 못해도 다른 분야에서 여러 역량들을 가진 인재들을 선발하겠다는 의도와도 같은데 이것을 디지스트의 인재상과 잘 생각을 해보면은 결론을 하나 도출해낼 수가 있어요. 어차피 기존 과학기술원처럼 수학과학 중심적인 학생들만 선발을 한다면 비교적 후발주자인 디지스트가 평생 다른 과학기술원을 앞지를 수는 없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디지스트 측에서 아무리 외부적으로 융복합을 외쳐도 입학하는 녀석들이 싹 다 수학과학에만 목매단 과고와 영재학교 출신 학생이라면 융복합을 추구한다는 디지스트의 고유 정체성이 당연히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다른 과학기술원들은 절대 하지 않을 아예 과학고와 영재학교 학생들을 배척을 하고 일반고와 자율고 학생들을 중심적으로 선발을 해서 융복합 역량을 확실하게 우리 학교의 아이덴티티와 일치를 시키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단순하게 석 소장의 뇌피셜이라고 하기에는 2021학년도 전형 요소 중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일반고와 자율고 학생만이 지원 가능한 학교장 추천 전형의 고교별 추천 인원이 올해 들어서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났다는 점인데 일반고와 자율고 출신 학생들을 좀 더 폭넓게 살펴보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디지스트의 기행과 일맥상통하는 흐름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올해 디지스트의 정확한 신입생 고교 유형 비율은 입시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석 소장은 2020년보다 더욱 일반고와 자율고 출신 입학자들의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재학교 출신 입학자들은 이미 박살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남아있는 과학고 출신 입학자들의 비율이 약 10%대 초중반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올해 디지스트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이 점을 잘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니스트예요. 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비율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유니스트의 경우 최근 3개년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카이스트와 디지스트가 혼합된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고 학생의 비중이 점점 줄고 있다는 점은 카이스트와 같으나 자율고 학생의 비중이 점점 늘고 있다는 점은 디지스트와 같아요. 그런데 또 영재학교 학생의 비중이 점점 늘고 있다는 점은 카이스트랑 똑같습니다. 과학고 학생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유니스트가 카이스트와 디지스트 중간에 어디쯤 학교를 지향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별도의 일반고 자율고 학생 보호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이런 전형들이 없는 전형 설계 특성상 발현된 양상의 가능성이 높아요. 일반고 학생이나 자율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울타리가 있지 않다 보니까 모든 고교 유형의 학생들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다퉈야 되는데 유니스트가 디지스트처럼 수학과학보다 국어, 사회, 영어 역량을 중요시하는 것도 아니기에 비교적 수학과학 관련 역량이 부족한 일반고 학생들이 불리한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 비율로 봤을 때 3년간 약 15%가량의 일반고 학생 비중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요. 특히 디지스트 측에서 과학과 영재학교 학생들의 비중을 의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는 것이 이미 전국의 과학과 영재학교 학생 및 학부모님들에게 퍼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학과 영재학교 학생들이 디지스트는 아예 빼고 유니스트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고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달갑지 않은 경쟁자들이 우르르 몰려오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셔도 돼요. 외고 국제고 출신 학생들의 비중은 2.82%부터 4.76%까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과학기술원 중에 유일하게 경영계열을 운영하고 있는 유니스트의 전공 구조상 발생하는 현상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엔 G스트고요. G스트 역시 비율로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가면서 일반고 학생의 비중이 약 21% 정도 증가하고 과학고 출신 학생의 비중이 약 24% 정도 감소한 매우 큰 변화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소한 과학고 학생의 비중이 타 고교 유형 신입생들에게 골고루 분배되는 양상을 띠고 있는데 문제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전형 변화 요소를 찾아보면 기껏해야 면접 형태가 조금 단순화되었을 뿐인데 1단계는 서류 100%, 2단계는 1단계 70 플러스 면접 30%라는 전형 요소 자체는 18년부터 꾸준하게 유지가 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디지스트처럼 전형에 매우 큰 변화가 생겼다면 석 소장도 납득하고 분석을 하겠는데 오히려 G스트의 전형은 2018학년도부터 2020학년도 그리고 올해 입시까지 큰 변화는 없이 정적인 양상을 유지해오고 있어서 석 소장도 매우 당혹스러운 상태예요. 이런 상황에서 도출해낼 수 있는 결론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G스트에 입학했던 과학고 출신 선배들이 깽판을 쳤다는 가설, 그리고 두 번째는 G스트 측에서 인위적으로 새로운 행보를 위해서 입학자의 고교 유형을 조정했다는 가설이에요. 물론 깽판이라고 해봐야 학교에 불을 지르거나 기숙사에서 술을 먹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수학과 과제가 영어로 진행되는 G스트의 학제 시스템에 수학과학에만 특화되어 있는 과학고 학생들이 적응을 하지 못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G스트 측에서는 과학고 학생들을 많이 뽑아봐야 얘네가 우리 영어 수업을 못 따라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이상 선발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 바로 첫 번째 가설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실상 유의미한 변이는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인지라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한 지스트에 대해서는 석 소장이 딱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다만 2019년 이후부터는 일반고와 과학고 영재학교 비중이 모두 줄어들었고 자율고 혼자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스트 측에서 각 고교 유형별 신입생들의 역량을 정확하게 체크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18년부터 19년으로 넘어갈 때는 일반고 학생들의 역량을 한번 확실히 살펴보자 라고 해서 대폭 늘리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또 자율고 학생들의 역량을 살펴보자 해서 또 대폭 늘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니까 여러분들은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포스텍입니다. 포스텍의 경우에도 비율로 바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반고의 비중은 점점 줄고 있으며 과학고의 비중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일반고가 줄어들고 과학고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카이스트와 어느 정도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카이스트에 비해서 훨씬 급진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어요. 카이스트의 경우 일반고는 기껏해야 2.5% 줄어들었고 과학고는 4%가량 늘어났으나 포스텍의 경우에는 3년간 9%가량 일반고가 감소하고 10%가량 과학고가 늘었습니다. 포스텍 역시 디지스트만큼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창의 융합 역량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스트 측에서 선발하지 않는 융복합 중심의 준상위권 과학고 학생들을 끌어오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고요. 본격적으로 연구 중심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과학고 학생들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 역시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연구 역량은 다른 고교 유형보다 과학고 학생들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다만 2021학년도에 들어서 포스텍의 전형 설계가 디지스트의 19, 20 시즌 사이에 변화와 유사한 방향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주셔야 돼요. 2020학년도 작년 기준으로는 서류 100% 그리고 2단계는 면접 100%로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 기준으로는 1단계는 서류 100% 그리고 2단계는 서류 67% 플러스 면접 33%로 바뀌었습니다. 2019-2020 사이의 디지스트와 마찬가지로 의도적으로 면접을 약화시켰다고 할 수 있는데 일종의 특기자 전형이었던 창의 IT 인재 전형까지 일반 학종으로 통합시켰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2019-2020 사이의 디지스트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는 일반고 출신 학생들의 비율이 대폭 증가하고 과학고 출신 학생들의 비율이 대폭 감소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과학기술원 입시의 경우 일반적인 종합대학교 입시 양상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의 전형 변화가 서로 간의 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원을 준비하는 20개월 최상위권 학생들은 본 콘텐츠를 통해서 과학기술원의 근 3년간 신입생 고교 유형 변화 양상을 꼭 머릿속에 명심을 해두시고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